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그룹이 먼저다입니다. 어떤 그룹이요? 오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룹 회장직,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 금호고속의 사내이사직 등의 이 그룹 내 모든 직에서 이제 사퇴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회장으로서의 자기 권한보다 그룹이 먼저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달 22일에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모 회사인 금호산업까지 한정 의견을 받는 바람에 두 회사의 주식 매매가 22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정지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6일에야 적정 의견인 감사 보고서를 다시 공시를 했는데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회장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정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 보고서에 나올 수 있는 감사 의견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한정 의견은 이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회계 기준이 뭐 적정하게 표시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의견입니다. 네. 그다음에 부적정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잘못돼서 이 표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거고요. 의견 거절은 아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거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는 적정 의견이 아닌 감사 보고서가 공시될 경우에는 바로 매매 거래가 이제 정지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정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충당금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당금? 그렇습니다. 이 충당금이라는 게 이제 손해가 예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손해 부채로 처리하는 이 부분인데 리스를 해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정비를 해서 이제 반납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정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사 마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소멸 예상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이 나온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정정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애초에 887억이었는데 282억 원으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손실은 1,050억 원에서 1,959억 원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회장 물러날 정도의 큰 일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원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일이 된 것이죠. 네. 아시아나항공은 원래도 이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2014년에 이 자율협약에서 졸업을 하긴 했는데 산업은행하고 채권단하고 이제 그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게 좀 상황을 개선시켜 온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일로 시장 신뢰가 상실이 되면서 자금 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자금 조달 방안이 거의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에 문제가 생기면 모기업인 금호산업에까지 위기가 번지게 되고 그러면 그룹 전체가 이제 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으로서는 빠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이런 원인의 어떤 근본적인 진원지가 또 박상구 회장 본인이다라는 점 또한 사태를 불가피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런 위기에 빠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2005년하고 2008년에 이 박상구 회장이 무리하게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을 인수를 하면서 맞아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을 또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지난해 이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그리고 금호타이어를 이제 중국의 더블스타가 인수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박상구 회장이 무리하게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되찾아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네. 그럼 박 회장이 물러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 경영 체제로 이제 그룹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그룹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금융시장의 조기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게 박상구 회장의 사태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결국 경영 세습에서 이제 시작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 대한항공 정기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이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항공업계 전체의 어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항공업계 전반적 혁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빨라지는 인구 절벽입니다.
계속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이런 뉴스가 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2017년부터 2067년까지의 인구 추계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총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해서 40년 뒤인 2067년에는 3,929만 명, 이게 이제 1982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줄어든다라는 결론이고요. 2016년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인구 정점은 2031년에 이제 도달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3년이 앞당겨진 거여서 더 인구 절벽이 빨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작업을 5년마다 지금 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의 출산율이 지난 2016년 12월 추계에서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낮아서 새롭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출산율하고 기대 수명 이런 것들에 좀 인구 추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를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중에 중간에 해당하는 평균안에 기반을 해서 2028년에 이제 인구 정점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안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는 올해를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나마 이민 등의 이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증가가 인구 절벽을 늦추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출생, 사망 이렇게만 비교를 하면 올해 이후에 이미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큰 문제인데요. 아하. 거기다가 더 큰 문제인 것은 이 인구 자체의 감소도 문제지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세가 더 빨라져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 인구는 2017년에 전체의 13.8%인데 2030년에는 25%, 2067년에는 전체의 46.5%까지 이제 도달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양 인구를 위한 비용이 폭증한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올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소년하고 고령층을 합쳐서 이제 부양 인구 통계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담하는 부양 인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36.7명인데 이게 2067년이 되면 120.2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100명이 120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렇죠.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이 기준에서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상황이 나은 건데 2065년이 되면 가장 상황이 안 좋게 될 거라는 전망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네.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이 이제 논의가 됐고요. 오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TF를 만들어서 올해 6월까지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로 종합 대응 방안을 따로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좀 대책을 확정을 해서 6월 말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원래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는 앞서에 이 말씀드린 계획하고 투트랙으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을 좀 확대하고 속도도 빠르게 한다 이런 방침을 같이 밝혔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런 이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인데 여기에 좀 속도를 더 내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런 이제 일자리 주거 대책도 확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고령층 지원 도 이제 더 강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위기감이 커지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안 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이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